가족 성원이 사망한 경우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한 법안이 쿠오모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오늘 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타임스스퀘어 전야제 동안 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 정보는 없으며 예년과 다름없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뉴욕경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내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앞으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20개 주와 40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미래를 이끌 한인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뉴 패밀리 재단이 제24회 설봉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감하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족 성원이 사망한 경우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한 법안이 쿠오모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주지사는 가족 성원 사망 시의 12주 유급 휴가 법안이 뉴욕의 소상인들을 포함 기업주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는 동안 기업 자문위원들과 기업 그룹들은 이 법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나 손자 손녀의 사망 시에도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가 가능하게 한 이 새 법안을 발의하고 지지해온 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인 리치 펑키와 전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장 조 모렐 의원이었습니다. 펑크 의원의 경우 2001년 아들을 잃었고 모렐 의원은 작년에 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현재 가족 사망으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는 4일간뿐으로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너무 짧은 기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 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타임스스퀘어 전야제 동안 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 정보는 없으며 예년과 다름없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뉴욕 경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빌드 블라지오 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시작을 알리는 타임즈 스퀘어의 전야제 동안 예년과 다름없이 잘 진행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에는 12월 초부터 세계 각지에서 이번 행사를 보려고 수많은 관광객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구경꾼으로 가득 메워질 타임즈 스퀘어 오늘 밤 행사에는 날씨가 따뜻한 반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임즈 스퀘어 광장 진입자들은 우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우비를 챙기도록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새해 전야 이벤트인 볼드랍 행사를 맞아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인근 지역의 경계가 강화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입니다. 앞으로 약 3시간 후에 펼쳐질 볼드랍 행사의 안전을 위해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4시부터 타임스퀘어 인근의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34스트릿에서 59스트릿 양방향 도로에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이 구간의 6에비뉴와 7에비뉴에서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7시부터 타임스퀘어 근방의 모든 지하철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에 따라 8에비뉴의 포트 오토리티 터미널 출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타임스퀘어 인근 경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새해맞이 행사장 입장을 위해서는 금속 탐지기를 거쳐야 하고 주류 제품이나 큰 가방, 백팩, 우산 등의 소지가 금지됩니다. 타임스퀘어 상공에는 새롭게 도입한 드론이 철통 경계에 나서며 지상에서는 대규모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주 내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앞으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셜리 터너 뉴저지 주 하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법안은 주, 카운티, 타운 정부 소유의 공원과 해변은 물론 스포츠 경기장과 놀이공원, 해변 보드워크, 경마장, 카지노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터너 주 하원 의원은 더 많은 공공장소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면서 뉴저지주는 내년 1월 16일부터 주, 카운티, 타운 정부 소유의 공원과 해변에서의 금연을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만약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초 $250, 2회 적발 시에는 $500, 3회 이상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9년 새해에는 20개 주와 40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20개 주와 약 40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나 시 차원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인상 여부나 인상률이 제각각입니다. 인상폭이나 시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5센트 오르는데 그치지만 메인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시간당 $1가 상승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6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시간당 $1를 올려줘야 합니다. 시애틀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사업주들은 시간당 최소 $16를 급여로 지불해야 하고 뉴욕시에서는 오늘 31일부터 많은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로 오릅니다. 이 같은 주 도시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조합과 진보 지지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올리자는 다년간의 운동을 전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세들부르크에 소재한 수술센터를 거쳐간 약 3천여 명에게 치사적인 에이즈와 간염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감염 가능성의 한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 수천 명이 에이즈병을 일으키는 HIV와 간염 등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들부르크의 헬스플러스 수술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던 한 여성이 HIV와 간염에 전염될 가능성에 병원 측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크리스틴 디베네딕스로 알려진 이 여성은 금년 초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뉴저지주 세들부르크에 있는 외래수술병원 헬스플러스 수술센터에서 감염 통제 실패로 인해 환자 3,778명이 혈액매개 질환인 HIV나 B형 간염, C형 간염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이들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9월 7일까지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시설 의료진이 환자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살균과 소독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의약품 보관 및 투약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래를 이끌 한인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류 패밀리 재단이 29일 제24회 설봉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재단 설립자인 고 유재두 회장의 부인인 송봉황 여사가 하버드 의대 김상민 군 등 장학생 20명에게 1인당 $2,000에서 $3,000씩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미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4년 타계한 유재두 전 이사장이 1994년 설립한 이 재단은 올해까지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동북부 10개 주의 학생 550여 명에게 $100만 넘는 장학금을 전해 차세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한인 학생들이 각계각층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해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모바일 체크인, 웹 체크인, 키오스크 등 셀프 체크인 서비스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주말부터 미국, 인도, 미얀마 등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은 공항 카운터로 가서 여행 관련 서류를 직원에게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경우 한국 승객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셀프 체크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종이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카드 소지자도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오는 1월 15일부터는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승객도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정비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8년 올 한 해는 가장 인간에 가까운 로봇 개발에 성공한 해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소피아로 알려진 로봇은 현재 가장 인간적인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대학의 전문 연구가들과 연대해서 새로운 로봇을 개발 중인 한손 로보틱스가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일부 로봇은 청소를 하고 함께 주인과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만 성장해온 로봇이 올 한 해 가정용이나 개인용 로봇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줘 2019년에는 개인 가정에서 실제로 가사 도우미로 선보일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강아지 로봇은 쓰다듬어주면 반응을 보입니다. 일본 소니가 개발한 강아지 로봇은 미래의 로봇 애완동물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운동도 시킬 필요가 없고 먹이를 주거나 배설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대체할 로봇들의 등장이 과연 미래의 인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선물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스스로 판 재난이 될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관을 사살하고 도주한 21살의 불법 이민자 샬롬 멘도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체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샬롬 멘도자는 26일 북가주 뉴먼에서 픽업 트럭을 몰고 가다 검문 경관인 로닐싱 경장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신 경장은 이 픽업 트럭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을 보고 검문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신 경장에게는 아내와 5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8일 오후 뉴먼에서 남동쪽으로 무려 280마일이나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멘도자는 2017년 불법 무기 사용 혐의로 기소돼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날 야외 청소를 하다 탈주해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수영장에서 수영 코치를 하고 있는 케빈 구오가 어린이 성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테너플라이 경찰에 따르면 구오는 수영 개인 지도를 하면서 지난 2년간 수영 교습 코스 기간 동안 신원 미공개 13살의 어린이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오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오는 테너플라이 고교를 졸업한 뒤 라마포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에서 5일째 실종 상태인 한인 남성 마이클 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이클 최 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에 유토피아 파크웨이의 자택을 나선 이후 30일 저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은 최 씨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전화 800-577-84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 씨는 신장 5피트 8인치에 체중 150파운드며 외출 당시 어두운 색상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입양아 출신 자매가 서로를 모른 채 불과 40분 떨어진 거리에 살아오다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40년 만에 극적으로 해우해 훈훈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조지아주 잔스크릭에 거주하는 제닌 두주바니가 체로키 카운티 캔톤에 사는 1살 많은 친언니 제니퍼 프란즈를 생체 유전자 정보 기술 회사를 통해 수개월 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극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모기지 융자 이자율 하락세가 올해 마지막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의 전국 평균 이자율이 4.5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기록했던 4.62%에서 0.07%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제6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이번 주 평균 이자율도 4.01%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기록했던 4.07%에서 0.06% 하락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식당들이 2019년 기해년 첫날 한인 동포들을 위해 풍성한 떡국을 무료로 대접하며 새해 문을 활짝 엽니다. 새해 1월 1일을 맞아 퀸즈에서는 산수갑산 1호점과 2호점, 신정갈비, 청기와 함지박, 해운대 등 6곳의 한인 식당이 무료 떡국잔치 행렬에 동참하며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는 원조와 더 큰 집 등 2개의 식당이 참여합니다. 맨하탄 연방지법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일단락 될 때까지 모든 민사소송을 중단합니다. 맨하탄 연방지법 콜린 맥마운 수석판사는 맨하탄 연방지검 민사부 제프리 오스트라이커 수석검사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민사소송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 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라이커 검사의 서한에는 지난 21일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서 민사부 검사들과 직원들 대부분이 강제 휴무에 들어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민사소송을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신중식 이민 변호사를 모시고 이투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투 비자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인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고 또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려면 이 이투 비자를 많이들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투 비자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우선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이투 비자는 뭐 만든 지는 사실은 뭐 아주 오래되지는 않고 한 이제 25년 정도 됐는데 그 목적은 미국의 투자를 유도해서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 고용 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어떤 투자 금액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기가 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미국에 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론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체류하는 비자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조건은 내가 운영을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고 좀 책임을 질 만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래도 자기가 주인이어야 된다. 주인이란 말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 개인 영업체도 있지만 많이 회사를 법인을 운영을 하니까 50%, 51% 이상 반 이상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의 투자 금액이 들어와서 미국의 경제 효과를 주는 거니까 그 돈이 자기 돈이어야 돼요. 그래서 남의 걸 빌려온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특히 또 이제 미국이 제일 조심하게 주의하게 보는 거가 무슨 검은 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부정적인 그 탈세나 마약이나 테러와 관련된 돈이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그 돈의 출처를 아주 자세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게 내 돈이다라는 걸 이제 출처를 그 이제 증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 사업체가 미국에 운영되면서 동네에 다시 말하면 그 미국 내에서 한두 명, 두세 명이라도 직원을 쓰게 됨으로써 그 동네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건은 자금 출처를 제일 정확하게 꼭 증명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사업체로서 경제 어떤 그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래서 여기 미국에 체류한다라 그래서 자기 동반 가족이 다 같이 와서 합법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뭐 비자가 잘 나오는 사업체가 있나요? 아니요.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업체가 다 똑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자기 그 이 직원을 좀 많이 쓸수록 유리한 거죠. 그런가요? 그 투자 금액이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투자 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느냐.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많이 투자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이렇게 아주 풍족하지 못한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미국 체류 또는 하고 싶어서 아니면 이 미국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할 때에 많이 하고 싶지만 돈이 적을 때 과연 얼마만큼 해야 돼 많이 물어보는데 꼭
법에는 X는 없어요. 다만 substantial이라 가지고 굉장한 그래서 상당한 돈이 와야 된다고 그렇게만 돼 있으니까 우리 실제로 지난 한 25년 그 경험을 보면 미국에서 할 때는 거의 한 10만 불 좀 넘어가면 좋고 10만 불이 안 되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한국에서 할 때는 30만 달러 이상이 넘어야만 해주고 좀 다르게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투 비자를 받았을 때 재심사는 한 몇 년 정도에 이투 비자는 이제 2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2년마다 갱신을 한다는 얘기는 뭐 그 사업체가 운영만 계속 된다면 계속 20년, 30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다만 그 연기할 때에 아주 그 이 사업체가 거의 망해가다시피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과 또 이게 한국에서 신청 절차를 밟을 때 어떤 뭐 다른 뭐 점이 있든지 아니면 뭐 심사에 어떤 차이가 있든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로 와서 이제 물론 에스타라고 하는 그 이 저 비자 웨이버는 안 되지만 그 이 학생 비자 이 관광 비자로 와서 여기 와서 바꿀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만 불지 못 미쳐도 이렇게 잘 비즈니스 플랜만 세우면 되지만 한국에서 할 때는 아주 힘들게 그 이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30만 불 이상이 꼭 될 것. 그다음에는 적어도 무슨 51%가 아니라 자기가 100% 주인이 될 것, 자금 출처 정확해야 될 것, 그리고 인상을 내가 이걸 핑계를 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살짝 하는 거가 인상을 주지 말 것 등등 아주 성공률이 한 60%밖에 안 되고 미국에서 할 때는 거의 95% 성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차이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부에 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투 비자에 대해서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인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